국힘이 필살기를 또 쓰려 합니다. 국민의 짐으로 바꿉니까? 그리고 뒤에서는 국힘 내부의 도는 썰과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윤용호 진술의 진실 보고드립니다.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의원들을 만나 당명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16일 확인됐습니다. 당 안팎에서 쇄신 요구와 소통 부족 지적이 거세지자 장 대표는 5일부터 16일 사선 이상 중진, 전원과 개별 면담하는 등 의원 50여 명을 만났습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장 대표는 최근 재선 의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추경호 의원이 연루된 특검도 일단락됐으니 내년부터는 기조를 바꿔나갈 것이라며 당명 개정을 포함해서 당을 혁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 측은 당명 개정은 보수 지지층에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 필요하면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했지만 식사에 참석한 의원은 장 대표가 변화를 위해 당명 개정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카드로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다른 자리에서도 중도 확장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라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보수 진영을 통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관련해 한 중진 의원은 장 대표가 단순히 반 이재명 전설에만 올인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정책으로도 승부 보려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웃기는군요. 지 목이 날아갈 것 같으니 저러는 거 다 합니다. 관련해 국집 내부 썰로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건 본인들의 정치적 계산 때문입니다. 표 때문에 그 계산이 뭐예요? 표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지방선거 걱정 안 해요, 이분들은. 그러면요. 이미 TK에서는 본인들 완승이다 생각하고 있고 어. 불경도 본인들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은 자기 지역을 지킬 수 그렇죠. 있는데 자기 지역 완벽하게 지켰다고 그런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서울 선거는 당권? 관심도 없어요, 당권? 이분들은. 아니, 지금 뭐냐면 뭐 추정의 영역이긴 한데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는 2단계 작전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완벽히 당권 장악하는 계획이었을 겁니다. 1단계가 먼저 강성 지지층에 기대면서 토호 세력과 손을 잡아서 TK, PK 토호 세력과 손을 잡고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면서 소위 말하는 한동훈계 또는 또 엘리트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쪽 계열의 경쟁자들을 완전히 척결을 해서 자기가 대선 후보 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1단계는 친한계 척결 및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척결해서 독보적으로 서고 이게 1단계. 요게 마무리되고 나면 TK, PK 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제거해서 TK, PK 토호들이 자기한테 좌지우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2단계. 자기 당으로 만들고 자기가 대선 후보 되려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을 완벽히 장악하니까 그 1단계, 2단계가 끝나면 갑자기 중립 스탠스를 취하면서 선거 대응 모드로 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윤석열 버리고 갑자기 합리적인 얘기 그쵸, 하면서. 그쵸. 예. 근데 윤석열 버리고 갑자기 합리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강성 발언을 하면서 친한계나 또는 엘리트 제거 이거 먼저 하고 근데 이때까지는 토호 세력과 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요거 끝나고 나면 토호 세력의 가장 중심되는 사람을 제거하면서 얘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근데 토호 세력들이 그걸 눈치를 채버린 거죠. 눈치를 챈 거죠. 눈치를 채니까 토호 세력은 늘 원하는 게 바지 사장 세우는 걸 원해요. 자신의 기득권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지역에서 완벽한 기득권 카르텔의 왕으로 군림하는 걸 건드리지 않고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 오케이. 바지 사장이어야 돼. 근데 그렇다는 장동혁 해석이다. 바지 사장 하기 싫은 거예요. 바지 사장 하기 싫은 자기가 직접 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오너가 되고 이거를 싶은 거지. 눈치를 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지금 눌렀겠다. 제거하지 않으면 한동훈계랑 엘리트계 제거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본인들이 저항할 여지가 없다. 지금 쳐야 된다 하고 급하게 움직이는 거죠. 저는 그렇게 그럴듯한 해석이야. 네. 설득력 있어.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가 75만 명의 당원이었는데 책임 당원이 지금 거의 100만 명 다 돼가지고 25만 명 이상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극우적으로 가는데 뿐만 아니라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예, 그렇죠. 12월까지는 내가 이 기조로 가고 12월 지나면 내가 또 다른 스탠스를 그쵸, 취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지금 그게 하잖아요. 그겁니다. 그게 2단계라는 거. 1단계, 어. 2단계, 3단계로 해서 본인은 당을 완벽히 장악하고 당 장악이 끝나면 중립 스탠스로 바꾸려고 그렇게 하는 한다고. 거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국민의힘 안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계속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게 50%였다 70%였다 70% 까지 나중에는 100%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왜 이렇게 가냐 하면 이제 그 두 가지 단 거죠. 1단계
친한계 제거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토호 세력을 누르는 데 장동영 머릿속에는 다 계획이 있는데 문제는 이 계획이 너무 빠른 계획이라서 TK, PK 토호들한테 읽혀버린 거예요. 그렇지. 우리도 다 하니까. 그리고 그걸 나경원과 손잡고 하는 것 같아요. 그치. 나경원? 나경원하고. 나경원도 신뢰하기 서로 간에 신뢰가 안 되는 사이인데 그렇게 가버리니까. 나경원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싶은 것 같아. 지금 아, 그 자, 방향으로. 대라고 밀어주게 해, 우리가. 이게 어쨌든 계획이 그런 것 같아. 나경원과 장동혁이 손을 잡고 나경원이 그러면 나는 서울시장 갈게. 그 룰에 그 방향으로 룰이 개정되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이 오세훈을 이길 수 있는 룰로 바뀌고 있는 70%로.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 볼 때 재밌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뭐냐면은 장동혁과 TK, PK 토호 간에 일단 전쟁이 붙은 거고요. 붙었는데. 원래는 친한계 제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붙어야 될 전쟁인데 빨리 붙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게 복잡한 양상을 띠게 돼요. 그러면 이제 TK하고 한동훈이 같은 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는 또 안 가요. 그러니까 3파전 싸움이 벌어진 거죠. 적은 그러니까 동지인데. 친한계는 제거도 안 됐는데 TK, PK는 들고 일어났고 장동혁대로 길을 가는데 그런데 TK, PK는 또 바지 사장을 찾을 거예요. 급하게. 또 다른 또 사람. 이름 나오잖아. 또 근데 바지 사장을 우리가 찾아야 아는 돼. 이름이 또 나오더만. 예. 그러면은 TK, PK 토호가 내세운 바지 사장과 친한계와 장동혁계가 서로 싸우는 국민의힘 안에 3파전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리알이 오세훈이야. 저기 개혁신당하고 붙는 걸로 살 길을 찾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우 복잡해요. 보는 재미가 좀 있게 관전 포인트가 재밌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덩어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게 건데. 지방선거랑 관련은 없어요 사실은.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TK 토호가 결국 이긴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렇게 제일 생각하세요? 세군요. 그 지역을 일단 TK, PK를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고 지방선거도 상당 부분 준비가 탄탄하게 돼 있고 지방선거가 결국 끝나고 기반이 나면 책임론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장동현 책임론이 나올 거 아니야. 예예. 저기 TK는 그렇다 치고 부울경도 그렇습니까? 분위기가 한 달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국민의힘 쪽이 결집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 반대로 민주당 지지도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울산 긴장을 해야 됩니다. 울산은요? 울산도 그렇대요. 제가 좀 피부로 느끼기로는 우리가 많이 긴장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경원 날리려고 송원석이가 특검 가자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이상한 게 많습니다. 최근 제기되는 의혹은 2018년부터 2022년 당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와 2022년 대선 직전 상황으로 나뉘어집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 등에서 두 가지 상황을 혼재해 여야가 똑같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으나 실상은 다릅니다. 현재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 로비 차원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2년 대선 상황은 통일교가 이재명 후보가 아닌 윤석열을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돈과 조직을 전방위로 지원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차후 2기 특검이 출범하면 그 정통성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 저들이 난리를 치는 것인데 민주당은 빨리 김병기나 날리고 제대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공감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